드디어 커서 룰을 작성할 때 일일이 하나하나씩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슬래시를 누르고 Generate 커서 룰스를 선택을 합니다. 커서 룰스 문서를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클로드 코드 설치를 이걸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클로드라고 이제 입력을 하면 클로드 코드 모드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코덱스에 먼저 요청을 해왔습니다. 챗GPT 내에서 여기 코덱스를 누르고 GitHub을 연결해 주시고 환경 만들기 눌러서 원하는 레퍼스토리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에이전트 인터넷 연결 이 기능을 키면 원하는 내용들을 가져와서 수정해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알려주는 선생님 푸단쌤입니다. 오늘은 커서의 1.0 업데이트 소개와 함께 최근에 출시된 코덱스와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서 1.0 업데이트 정보인데요. 드디어 이제 커서에서 MCP를 이제 원클릭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자동으로 코드 리뷰를 할 수 있고,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일종의 코덱스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 주피터 노트북을 수정해달라고 하면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크다운 파일로 바꿔서 다시 수정을 하고 변환하는 작업을 거치기도 했는데, 이제는 주피터 내에서 셀을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제 메모리 기능을 이용해서 그 전에 우리가 컨텍스트쯤 제한이 있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참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이제 마크다운이나 머메이드 이런 표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0.5에서 업데이트가 되었지만 커서 룰스 생성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제로 좀 사용을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페이스 이런 에이전트를 배우는 이런 코스가 있어요.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어가 아직 없음. 제가 이거를 2-2까지 번역해놨는데 바쁘다 보니까 저도 그 뒤에 부분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 부분 번역을 요청을 해볼까 합니다. GitHub에 들어가면 여기 유닛에 들어가면 실제 파일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MDX로 끝나는 이 파일들을 전체를 번역해 달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우선 GitHub 레포지토리를 포크를 해서 하나 가져왔고요. 그 전에 번역해 놓은 내용들이 있죠. 우선 코덱스에 먼저 요청을 해봤습니다. 챗GPT 내에서 여기 코덱스를 누르고 간단하게 이렇게 다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GitHub을 연결해 주시고 이 환경에서 환경 만들기 눌러서 원하는 레퍼스토리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하면 되고, 환경 변수나 시크릿 키, 뭐 설정 스크립트 같은 걸 추가할 수 있고요. 에이전트 인터넷 연결 이 기능을 이제 키면 여기에서 우리 에이전트 인터넷 연결이 돼서 원하는 내용들을 가져와서 수정해 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그리고 코덱스의 출력값과 작업 로그를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경을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같은 형태로 에이전트 코스 KR 이렇게 만들었고, 똑같이 작업을 통해서 환경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마쳤고, 여기에 맞춤형 지침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뭐 한국어로 해줘, 데이터 제어,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제외했고요. 제가 이제 유닛을 번역을 요청했는데 한번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는 코드베이스 개요 및 학습 로드맵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1분 52초 동안 내용을 읽어서 이 저장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닛, 퀴즈, 스크립트, 그리고 디스크립션, 트랜스레이션, 학습 로드맵은 유닛 0부터 유닛 4까지 수료증을 얻기 위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7월 1일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 코드베이스 점검 및 버그 수정을 했더니 여기서는 따로 많이 뭘 하진 않았어요. 로그를 보면 하나하나 살펴봐서 오류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찾아서 커밋을 해서 플리캐스트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다고 하는 한 줄 딱 추가가 됐네요. 그리고 전체 핸즈온 문서 한글 번역 요청했더니 처음에 제가 이렇게 요청했더니 처음에 단 하나만 번역을 했어요. 핸즈온이라는 문서 하나만 번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MDX로 된 거 다 번역해 라고 했더니 5분 39초 동안 작업을 했는데 2개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잘 못 읽는구나. 유닛마다 엄청 많을 텐데 했더니 또 이제 나눠서 또 번역을 했고요. 각 번역해줘 했더니 얘가 이제 그때부터 몇 개를 찾아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유닛 2에서 하나, 3에서 하나, 4에서 하나 이렇게 또 듬성듬성 되어 있죠. 유닛 4에 있는 걸 다 번역해달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유닛 4에 있는 내용들을 6개 가져왔고 나머지 것들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한 번에 모든 번역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해놓은 걸 보면 유닛 3에는 에이전트 렉해서 또 6개 정도가 있죠. 이것들을 다 못 찾더라고요. 다 못 찾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눠서
유닛 3 해줘, 유닛 4 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얘가 유닛 4는 다 했다고 유닛 3 요청했더니 이렇게 3개만 했습니다. 3개만 했고 얘가 로그를 보면 에이전트 MD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를 부분 번역을 합니다. 하나씩 번역을 한다고 해요. 지금 보면은 12개의 MDX 파일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번역한다고 하는데 얘가 컨텍스트 이제 사이즈에 에러가 나서 그런지 3개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요청을 해도 큰 작업들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로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한번 클로드 코드도 사용을 해볼게요. 커서에서 열어가지고 이제 클로드 코드 실행해줘 했더니 여기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클로드 코드 들어가서 간단하게 npm install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이제 설치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클로드 코드에 대한 부분 설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라고 입력하면 안 되고 그냥 클로드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클로드라고 입력을 해서 들어갔고 yes 하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클로드 코드 단점은 한국어가 입력이 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유닛 안에 있는 잉글리시 내용을 번역해서 코리아 폴더에 넣고 싶어라고 했더니 먼저 제 한국어를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번역을 해서 읽어와서 토큰수 속글막 사용해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놀라운 게 코덱스에서는 사실 계획을 잘 세우지 못했거든요. 근데 클로드 코드는 계획을 되게 잘 세우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이 됐는지 확인하면서 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얘를 이용하니까 제가 한 번에 계획을 다 세워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면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누락된 파일 확인하고 한국어로 번역하고 코리아 폴더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유닛 1, 2, 3 그리고 보너스 유닛 1, 2, 3 이렇게 하나하나씩 작업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 먼저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yes를 계속 눌러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게 오토탭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되기도 하는데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에이전트 코스를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파일을 못 찾습니다. 이 문제가 왜 생기나 봤더니 파일이 여기 보시면 이쪽에 코덱스가 아니고 코DX로 지금 2가 빠져 있어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가 뭔가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잘못 파악을 해서 이상한 데서 불러와서 자꾸 번역을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를 추가해서 다시 해라. 지금까지 번역한 거 파일 어디 있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는 작업 중에도 중단을 시키고 내가 추가적으로 뭘 요청하거나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코덱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됩니다. 코덱스는 작업이 시작이 딱 되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물론 코덱스는 로컬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원격이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어디 생성됐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주소를 알려주죠. 들어가니까 이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지금 주소를 잘 못 찾고 있구나. 주소를 다시 줬습니다. 그래도 얘가 자꾸 못 찾아요. 동시에 잘 못 찾고요. 유닛 1을 계속 번역을 하는데 잘 못 찾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익숙한 우리 커서를 한번 사용해서 번역을 또 시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40분 정도 클로드랑 코덱스를 이용해서 했는데 원하는 번역을 다 한 번에 못했어요. 커서에 드래그해서 폴더 하나 넣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 문서 딱 폴더 넣고요. 여기에 넣을 거야. 여기에서 슬래시를 누르고 여기에 보이는 제네레이트 커서 룰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서에 알맞게 이제 커서 룰스 문서를 작성을 해주는 거죠. 이때 이게 에스크 모드로 하시면 안 되고 에이전트 모드로 하셔야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자동으로 커서 룰스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바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수정하기도 하고요. 유닛 1부터 끝까지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단점은 중간중간에 이제 토큰 사이즈 때문에 멈추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계속해줘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클로드 코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덱스, 클로드 코드, 그리고 커서 에이전트 이렇게 세 개를 모두 사용해봤는데 각각의 좀 장단점이 보이고 커서 에이전트가 아직은 말을 제일 잘 듣는 것 같고요.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좀 계획을 잘 해주는 것 같다. 그리고 코덱스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을 주기에 좀 좋은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개를 동시에 써서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오늘 날짜를 적어줄게요. 열기를 누르고 이 상태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터미널을 실행을 시켜서 이제 클로드 코드 설치를 해볼게요. 클로드 코드, 클로드 코드 검색을 하시면 이거 아닙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이거나 GitHub이나 엔트로픽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저는 GitHub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이
npm install 이걸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관리자 권한을 줘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클로드라고 이제 입력을 하면 이제 클로드 코드 모드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네, 됐고요. 다시 커서 화면으로 넘어가면 로그인이 됐죠. 로그인 석세스풀 됐죠. 그리고 엔터를 딱 눌러서 로그인을 하고요. 뭐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젝션 리스크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커맨드 세팅, 그다음에 터미널 셋업을 할 수 있는데 리커맨디드 추천 세팅을 하겠습니다. 엔터 누르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4개를 할 수 있는데 여기다 이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클로드 코드 어떻게 쓸 거냐면 클로드 코드가 굉장히 계획을 잘하기 때문에 앱을 만들 때 필요 문서들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개하는 앱을 만들고 싶어. 클로드 코드 단점이 이게 타자가 조금 그 터미널에서 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쳐서 붙여넣는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확대를 하고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중개 앱을 만들고 싶어. 요양보호사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모두 사용해야 해. 프론트엔드를 사용하고 백엔드는 MCP 연결이 편한 슈퍼베이스 사용할 거야.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씩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점 클로드로 뭐가 생겼고요. 만들고 있네요. 만들었고 라이브러리 구조까지 만들었고요. 설정하는 거. 사실 저도 슈퍼베이스 많이 안 써봐서 잘 모르는데요. 일단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얘 믿고. 토스 페이먼트 결제하라고 이렇게 디자인 머메이드로 또 구성했는데 이거 한번 열어보면 미리 보기 열어보면 있습니다. 여기서 코덱스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환경에서 만들기 하고 됐어요. 들어가 있는데 몇 개 더 요청을 해볼게요. 이거를 반 나눠서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app.css, app.txx 프론트엔드에 필요한 코드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다 한 건지 조각조각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야멜은 엄청 많이 썼는데 이렇게 PRD 문서 찾아 읽어본 거 맞냐고 물어볼게요. 그리고 백엔드 부분 작업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이제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실제 기능 구현 시작해. 문서를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아직 그거 아니겠죠. 아직은 아무것도 없죠. 오늘 받아야 되니까 토큰 쌓여서 이렇게 붙여넣기. 커베이스는 됐는데 지금 클로드 코드가 프론트엔드 작성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메인 레이아웃.txx를 만들고 있습니다. 컴포넌트에 와 진짜 복잡하다. 이렇게 나눠놓으면 나중에 내가 추천할 수 있을까? 전화번호 인증하는 것도 해놨네요. 대단한데? 프론트엔드 작업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얘한테 한번 지금 프론트엔드 작업 끝난 것 같은데 화면 살펴볼 수 있어? 저 해보겠습니다. 오류 나죠? 그렇지. 네, 오류가 났죠? 지금 실행에 성공은 했고요. 로그인 창까지 만들었고 로그인 비밀번호 됐고 어드민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뭐 하고 이런 기능은 없으니까 어드민으로 해서 관리자 대시보드 볼 수 있도록 그동안 제가 조금 더 요청을 했고요. 지금 슈퍼베이스 연동만 하면 된다 그래서 MCP 연결을 한 커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명수 확인하고 새로 만들고 생성하고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 링크로 이렇게 들어가면 로그인이 됐고요. 클라이언트 테스트 아이디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지금 제가 코드를 하나도 치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찾기 해서 이거는 하드코딩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시작 시간, 종료 시간도 뭐 이렇게 25시간 비용도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다음 서비스 받을 내용도 그냥 다음 결제는 토스페이로 이렇게 하고 결제하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결제 모듈만 붙이면 실제로 결제가 되는 그런 구조로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결제는 지금 안 될 거고요. 케어기버 테스트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서비스 요청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뭐 수락하기, 거절하기 이것도 하드코딩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프로필 안성하기
지금은 이제 실제 서비스라기보다는 프로토타입인 것 같습니다. 어드민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드민 들어가면 사용자, 그리고 대시보드가 이렇게 나왔죠. 인증대기, 요양보호사 인증대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 코딩이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뭐 실제 여기에 정보들을 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슈퍼베이스 프로젝트 설정이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다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드 코딩된 부분에 실제 베이스 연동을 시켜주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제가 하드 코딩된 부분에 실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시켜달라고 했고요. 클라이언트로 접속해서 글을 올렸을 때 데이터베이스 입력되는지 확인해줘라고 커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서버가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서버를 5174로 열었고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슈퍼베이스에 적용한다고 하네요. 슈퍼베이스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슈퍼베이스에서 이제 로그인 되어 있고 대시보드에서 케어 브릿지라고 해서 생성이 됐네요. 데이터베이스 눌러봤을 때 여기에 데이터가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들어온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에 입력이 되는지 테이블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어드민 로그, 그리고 클라이언트나 뭐 메시지나 뭐 페이먼트 등등을 넣을 수 있게끔 지금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보안 정책 적용하고 등등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슈퍼베이스를 안 써봐서 잘 모릅니다. 슈퍼베이스를 거의 처음 써봤어요. 그래서 MCP로만 써봤는데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샘플 데이터를 넣었다고 하는데 한번 작성을 해서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로 접속해서 개인 케어하고 오늘 날짜, 내일,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네, 이렇게 해서 다음 동의합니다. 계좌 이체하고 결제하기까지 했을 때 지금 여기에 데이터가 네, 들어왔네요. 지금 여기에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격에 대한 데이터고, 부킹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되는데 아직은 결제에서 넘어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서 들어오진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다가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결제 모듈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더 붙여보도록 하고요. 정말 이제 제가 코딩 하나 없이 이 정도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클로드 코드, 그리고 코덱스, 그리고 커서 에이전트 3개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